네,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율포전종일 창시자가 제시한 아주 독특한 철학 체계죠. 공모자 철학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이 철학의 존재론부터 시작해서 인체론, 그리고 치유론까지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탐구의 뭐랄까 핵심 과제는 이거 같아요. 존재의 근원인 공, 그리고 이걸 매개하는 모,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형상인 자. 이 세 가지 원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한글의 자음 모음, 우리 인체, 나아가서는 그 소리 공명을 통한 치유 시스템까지 연결되는지 그 구조를 좀 파악해 보는 겁니다. 창시자분이 그 명상 수련 경험도 있으시고 또 뇌과학 연구와 같은 배경도 있어서 이런 철학을 구축했다고 하죠. 아,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이론적인 걸 넘어서 좀 실천적인 측면이 강해 보이는데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철학의 근간이 되는 세 기둥, 그러니까 공, 모, 자.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 네, 이게 세상 만물을 설명하는 세 가지 기본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공은 비어 있으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품은 어떤 근원적인 바탕, 그런 거고요. 모는 이 근원하고 형상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체인데 생명을 품어내는 따뜻한 통로 같은 거예요. 울림 그 자체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자는 이 모를 통해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태어난 생명의 씨앗, 다시 말해 형상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아, 듣고 보니까 그 동양의 전통적인 천지인 사상이 딱 떠오르네요. 그럼 혹시 공은 하늘, 모는 땅, 자는 사람, 이렇게 대응시켜 볼 수도 있을까요? 네네, 그 비교가 아주 적절한 출발점인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모, 그러니까 땅, D에 해당하는 원리를 보는 시각이 상당히 독특해요. 전통 사상에서는 땅을 약간 수동적으로 보기도 했잖아요. 근데 공모자 철학에서는 이 모를 생명을 아주 적극적으로 품고 연결하는 울림의 통로, 따뜻한 그릇 이렇게 재해석하면서 그 중요성을 확 부각시키죠. 결국 공이라는 근원과 자라는 형상을 잇는 핵심 고리가 바로 이 모가 되는 셈이에요. 와, 단순히 천지인을 그냥 가져다 쓴 게 아니라 땅, 그러니까 모의 능동성을 복원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겠군요.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근데요, 이 우주적인 원리가 한글 자모랑 연결된다는 건? 이건 정말 좀 의외인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철학의 또 다른 재미있는 특징입니다. 모는 하늘, 땅, 사람 이걸 본뜬 모음하고 연결이 되고요. 자는 우리 발음기관 모양에서 따온 대표적인 자음들, 뭐 이응, 미응, 시옷 같은 것들이죠. 이거랑 연결을 시켜요. 이 연결이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창시자가 그 복잡한 우주의 핵심 원리를 언어라는 우리한테 가장 기본적인 구조 속에 담아내려고 한 시도 같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모의 모음, 그리고 형태를 만드는 자의 자음, 이런 식으로요. 우주론을 아주 실용적으로 압축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아하, 문자의 형태뿐만 아니라 소리, 그 자체가 핵심이라는 점도 좀 주목해야겠네요. 공, 모, 자가 각각 다른 종류의 소리에 해당한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공의 소리는 우리 머리, 두개골을 울리는 아주 맑고 높은 콧소리, 그러니까 공명이고요. 모의 소리는 가슴하고 배를 편안하게 울리는 그 콧노래 같은 허밍 소리. 그리고 자의 소리는 가장 본능적인 표현이죠. 울음이나 웃음소리. 여기에 하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시자가 뇌파 연구를 병행하는 것도 이런 소리 공명이 우리 신경계나 뇌의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탐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여요. 이야, 이게 우주 원리에서 시작해서 한글, 소리, 이제 우리 몸까지 쭉 이어지네요. 그럼 우리 몸의 뼈, 살, 피가 각각 자, 모, 공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것도 연결이 되는데요. 뼈, 자는 우리 몸의 구조를 딱 이루잖아요, 단단하게. 살, 모는 장기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포용하는 역할을 하고요. 피, 공은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생명활동의 어떤 근간이 된다, 이런 관점입니다. 이 셋의 유기적인 조화가 바로 생명력 그 자체라는 거죠. 와,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그 치유 방식인 것 같아요. 같은 원리끼리 연결하는 게 아니라 교차 적용을 한다고요. 그 비선형적인 접근이 되게 독특하게 느껴지는데요. 네네, 바로 그 부분이 이 치유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단단한 뼈, 자의 문제는 역설적으로 가장 미세한 진동인 콧소리, 공의 소리로 다스려서 뼈의 미세 정렬이나 신경계 이완을 유도하고요. 반대로 가장 유동적인 피, 공의 문제는 가장 격렬한 표현, 그러니까 울음이나 웃음,
자의 소리로 순환을 촉진하고 정서적인 해소를 돕는다는 원리예요. 그리고 그 중간 단계인 살, 모는 콧노래, 모의 소리를 통해서 장기를 안정시키고 기혈순환을 조율하는 거고요. 아, 그러면 이 치유법은 창시자가 모근 병, 그러니까 모든 병의 뿌리가 되는 몸의 근본적인 불균형 상태라고 부르는 걸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스스로의 소리 울림을 통해서 내면의 어떤 조율 능력을 회복시키려는 접근법인 거죠. 이렇게 소리의 울림으로 내면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이 철학의 좀 더 넓은 주장으로 이어지는데요. 바로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없다는 선언입니다. 모든 문제는 결국 공, 비움, 모, 품음, 자, 해결, 이 순환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이죠. 개인의 어떤 심신 치유 차원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희망을 줄 수도 있겠네요. 다만 이 원리를 사회 전체의 문제 해결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시각도 물론 있고요. 자, 오늘 이렇게 공모자 철학을 정리해 보면 비움, 공, 매개, 모, 형상, 자라는 우주 원리가 한글, 인체 구조, 그리고 아주 독특한 소리 공명 치유법까지 일관되게 꿰뚫는 독창적인 사유체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게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또 어떤 울림을 주나요? 글쎄요. 어쩌면 당신 스스로 몸과 마음의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는데 새로운 시각이나 아니면 도구를 제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그 소리 공명이 뇌파 같은 우리 생리적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 이 부분은 현대 과학과의 접점도 한번 생각해보게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공모자 철학이 소리의 공명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것처럼 혹시 우리가 평소에 잘 의식하지 못하는 우리 생각이나 환경 혹은 관계 속의 다른 종류의 울림들은 우리 삶에 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